회사가 잘 돼야 잘 돼야지 잘 돼야 영화가 되고 네. 안 되면 이제 괴담이 맞아. 되는. 맞아. 네. 그러니까 돈을 막 쓴다.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학원을 시작해서 3억 매출 찍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죠? 1년 2개월 정도. 하나, 둘, 셋.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내 친구는 전문가 코너에 이범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범규 대표님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과. 산업 시스템 뭐지? 네, 어쨌든 산업공학과 거를 졸업을 하셨고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민족에서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개발자로 계셨습니다. 이후에 본엔젤스라는 곳에서 VC, 벤처 투자하는 경력을 쌓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는 코딩 교육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적인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소개를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졸업해서 그 배달의 민족 지금은 한 1000명 넘으실 거예요. 네. 회사가.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막 5명, 6명 있을 때 간 건 아니고 한 100명 정도 있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서버 개발자로 이제 생활을 조금 했고, 그 뒤에 그 공교롭게 이제 간 곳이 배달의 민족의 그 초기 투자를 네, 해주셨다. 그렇죠. 본엔젤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혹시 이제 벤처 캐피탈이 무엇인지 뒤에 조금 설명 우리 하죠. 네. 네, 지금 해주셔도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초반에 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고, 그 회사가 잘 되면은 투자한 벤처 캐피털도 잘 되는 뭐 이런 그 투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을 이제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고, 벤처 캐피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초기 회사가 뭐 한 5명, 6명, 10명 이럴 때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100명, 20명, 200명, 뭐 300명, 500명 있을 때 투자하는 회사도 있는데, 본엔젤스는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거기서 이제 경력을 한 2년 반 정도 쌓고, 그 다음에 맨날 창업하시는 분만 이제 뵙더니 네. 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벤치가 아니라 필드로 좀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직접 창업을 하러 나왔는데, 생각보다 밖은 춥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예.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3월에 제가 퇴사를 해가지고 4월부터 네네. 창업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게 7월 말이니까요. 네.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그래도 됐죠. 벌써 예. 1년이 넘으셨군요. 지금 창업한 스파르타 코딩 클럽은 어떤 회사인가요? 이제 제가 나올 때 당시에도 그렇고 뭐 요새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코딩을 굉장히 다들 배우고들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제일 요즘 뭐 어린 아이 코딩 뭐 이런 게 굉장히 뜨지만, 코딩 교육이 엄청 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코딩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다 성인들이 코딩이 중요하니까 배워라 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국영수 공부하는 코딩 국영수 공부하나요? 코딩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뭐 그렇게 뭐 막 코딩을 꼭 배워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오늘 수학 100점 맞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친구들은.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 코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인들이 여태까지 배울 수 있었던 그 코딩 교육은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온라인 강의들을 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조금 내 의지로 이렇게 해 나가든지, 근데 다들 완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면은 아예 막 20명, 30명, 40명 모여 있는 곳에서 직무 교육을 듣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서 네. 좀 이렇게 그들을 위한 좀 다이어트 복싱 같은 개념의 이 코딩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코딩을 할 때도 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코딩 교육과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펀 코딩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드 조금 못나게 짜면 어때? 우리가 개발자 될 것도 아닌데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즐겁냐가 그죠. 중요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딱 배울 것만 배우고 뭔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찾아서 한다. 네. 이런 교육 시스템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하신 건 어떤 차별 포인트가 그죠. 있을까요?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 1년 하면서 한 1,500명 넘게 이제 다 가셨고 한 기수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기수 2달마다 한 번씩 가는데 이제 500명 정도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여기저기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부산은 안 오냐, 아. 대구는 안 오냐,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네네. 문의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하튼 우리가 막 다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이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든 좀 만족을 시켜드리려면은 결국 온라인으로 좀 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약간 이 온라인의 그 단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나 혼자 해야 되는 공부 그쵸. 이걸 일단 샀어. 그러면 나 혼자 공부해야 된다. 저도 수강해놓고 끝까지 못 들은 그러니까 강좌가 너무 꽤 많아요. 있습니다. 너무 네. 많고 사람들 생각보다 관리받고 싶어 해요. 아, 네, 좀 귀찮더라도 케어받고 네, 싶어요. 케어받고 싶어 맞아요. 하고 모르면은 물어보라고 하고 막 이런 어디까지 했냐고 자꾸 체킹하고 이런 거 맞아요.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3만 원짜리 강의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이 기수제로 출범하는 온라인 강의를 아예 열었어요. 네네. 그래서 특이한 컨셉이네요. 네, 딱 기수제로 해서 내가 지금 시작하고 싶어도 못해. 다 같이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딱 요 주차는 여기까지 들어야 돼. 저 주차 여기까지 들어야 되고. 네. 또 매일매일 특정 시간에는 모두가 다 그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나가지고 슬랙이라는 채팅방에서 만나가지고 즉문즉답을 해요. 그런 이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스파르타 코딩 클럽 앞으로는 어때? 좀 더 성장하려는 전략으로 그쵸.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웹 개발, 앱 개발 완전 기초 코스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조금 이제 강의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네네. 뭘 더 듣고 싶냐 뭐 이런 거 쫙 조사를 했는데 네네. 진짜 한 1분 만에 200분이 진짜 인기가 많네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데이터 쪽 분석을 조금 스파르타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 그쵸. 그게 있고 여기 니즈가 많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요것보다 이제 고급 레벨. 조금 고급 레벨을 좀 배우고 싶다. 약간 고급. 내가 개발자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궁금하다.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안에 한 10개 정도의 온라인 강의를 이제 찍을 계획이고요. 네네.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 생각해야죠. 네. VC랑 창업자랑 이제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VC에 맞고 어떤 사람들이 창업자에 맞는지 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VC 누가 투자자에 적합하냐? 네. 저처럼 이렇게 창업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딱 품고 투자자가 된 애들은 이제 곧 나와요. 10중 8구 나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창업이 더 큰 목표여서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다이나믹함이 좀 달라요. 투자자는 확실히 투자자의 다이나믹함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막 돈을 투자하고 막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창업가의 다이나믹하고는 현저히 떨어지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창업가 훨씬 레벨이 맨날 롤러코스터 내일 같아요. 죽냐 사냐 네. 뭐 이런 문제니까 맨날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거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또 투자자가 투자자. 굉장히 잘 맞아요. 내부 운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VC로서의 뭔가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좋은 네트워크 유지하고 이런 것도 잘 하시지만 내부는 또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있죠. 어려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가가 아니고 그렇죠. 성향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맞추는 데 되게 주력을 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맞춰놨더니 또 여기에서도 그죠, 문제가 그죠.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케팅 잘하는 사람을
얹혀놓고 개발자가 필요하다, 개발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네. 마케팅을 조금 못하더라도 개발을 조금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좀 치고 나가는 타입인데 여기는 조금 보완해주면서 가는 타입이다. 아니면 여기는 굉장히 저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네. 이렇게 그 퍼즐을 좀 이렇게 퍼즐의 조각조각을 맞춰 가려고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좀 치고 나가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그걸 보완해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회사가 어이없게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떻게든 되게 해오시는 분들도 추진력 있고요. 있게. 아니면은 어떤 일을 맡겨도 무조건 90점은 따낸다 라는 분도 훌륭하네. 있고요. 예. 뭐 굉장히 그 와중에 또 모두가 이 날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직하게 이렇게 근데 친구들아 한번 모여봐, 너희들 다 맞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융화도 시켜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편 그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각 초반의 멤버들 보면 약간 이제 영화 속 인물 등장들 같잖아요. 드라마 속 예. 인물들 다 캐릭터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거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돼야 잘 돼야지 잘 돼야 영화가 되고 네. 안 되면 이제 괴담이 맞아. 되는. 맞습니다. 예. 아니 사업을 하셨을 때 VC 하셨던 분이 무자본으로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여러분 이제 벤처 캐피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본을 이제 약간의 대주면서 이제 창업을 네, 하는 그렇죠. 구조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본으로 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네네. 솔직히 말하면 무자본은 아니었고, 이제 뭐 정말 작은 자본,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당당하게 초반에 들었었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네.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네. 처음에 저희는 사실 그 초등학생 코딩 교육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전단지 붙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투자회사 나오기 전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뭐 동료들하고 했던, 이제 다른 회사의 동료들과 이제 같이 했던 게, 회사에서 투자했다가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걸 했었어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헛발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뭐 잘못 밟아가지고, 계단을 잘못 밟아서 망한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오히려, 왜냐면 계단을 잘못 밟아서 망하는 회사, 뭐 싸워서 망하는 회사, 무슨 네. 회사, 이런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 돈을 막 쓴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막 쓴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빠르지 않다. 네, 그게 가장 그 공통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월세방을 구할 수 있는데도, 야, 이왕이면 100만 원, 뭐 이왕이면 얼마, 이왕이면 얼마. 뭐 우리 뭐 100만 원씩까지 가면은 뭐 그렇지만 우리가 200만 원씩까지 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으니 이왕이면 200까지 가자. 뭐 이런 사고들. 네. 그리고 조금 더 완성해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자꾸 이 딜레이 되는 느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사업을 조금 실패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을 태핑해 보려고 생각을 했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을 딱 시작할 때 이걸 무조건 된다 하지만 전단지 조금 붙여보고 뭐 이렇게 고객 인터뷰 조금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죠. 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과외 코딩 과외 해주겠다. 코딩 교육 과외 해주겠다 붙여 다니고, 어머니들 만나가지고 막 빨리빨리 그 어머니들 인터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인터뷰 좀 해보니까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죠? 인터뷰 연락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인터뷰만 하고 과외는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린 카이스트 나고 하니 수학과학 전단지 붙였으면 아마 엄청 연락 왔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한 10분의 1도 안 와요, 연락이. 왜 그럴까요? 일단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건 수능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그리고 가르쳤다. 우리 친구들이 방과후 교육이 또 잘 돼 있어요, 코딩이. 이미 방과후 교육으로만 들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곧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연락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경시대회 대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경시대 코딩을. 갑자기 나도 안 한 경시대회를?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애매하군요. 각이 안 나온다. 네, 애매했네요. 그래서 빠르게 포기할까 말까, 뭐 더 영재교육 막 7살, 8살 시장으로 내려갈까 하던 차에 이렇게 그러면 성인 시장도 한번 태핑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됐죠. 한 5, 6일 만에 빠르게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게재를 했어요. 반응이 있던가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한 60 얼마였거든요. 이 2달 강의에. 60만 원짜리 두 달. 근데 그걸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빠르게 그쪽으로 모든 걸 다 틀어서 네. 집중을 했죠. 어쨌든 하나에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뭘까를 여러 개 시도를 통해 가지고 해본 결과 실제로 고객이 돈을 내니까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봐야겠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전단지 붙여서 안 될 거였으면은 제가 그 코스 다 만들어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그거를 뭐 굳이 내가 전단지 붙여서 안 된 거고 코스 다 만들면 좀 달라질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태핑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귀걸이 장사를 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거 내 생각과 철학을 담은 귀걸이를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만들어서. 근데 누군가는 남대문 시장에서 내 생각과 철학과 가장 비슷한 귀걸이를 가지고 먼저 팔아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자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고, 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후자도 100만 원, 200만 원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의 무자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술 먹을 돈 아껴가지고 귀걸이 좀 사가지고 팔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의 가능성을 봤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했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마감된 수업에서는 월 매출 얼마를 찍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한 3억 정도 됐어요. 무자본을 시작해서 3억 매출 찍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죠? 1년 2개월 정도. 1년 2개월. 그 비결이 뭔가요? 저희 팀은 모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 전통적이고 응당 그래야 해, 의례적으로 그래야 해, 이런 것들에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새벽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 해야 되니까. 네네.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몇 명 있어, 사이트에 몇 명 있는데요, 내려 업데이트 해, 그냥. 우선순위대로 하시는구나. 네, 굳이 중요하다, 그분들 좀 안 불편해도 한다, 이런 어떤 의뢰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다 벗어나서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그게 비결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저희는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을 찾는 것과 내가 배우는 것 사이를 비교해서 보통 내가 배워서 먼저 해버리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마케팅 이사님도 지금 처음에 마케팅에 원래 마케팅 하던 사람도 아니고 다 배우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월에 한 7천, 8천만 원씩 집행을 하시니까. 광고 비용으로. 네, 광고 비용으로만. 네. 그런 식으로 다들 배워서 빨리빨리 하는 네.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창업하면 멤버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듣기로 2명으로 시작하셨다가 네, 거의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죠. 3명으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하고 옛날에 비영리 단체를 같이 만들었던 이제 지인하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때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사이드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로 거의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순영 이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의 마케팅 이사님이 같이 조인하면서 뭔가 회사의 모습이 이제 갖춰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로 이제 성장이 시작됐죠. 어른들 상대, 일반인 상대로 왕초보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수업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튜터가 한 100분 정도 계세요. 튜터가 뭔가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수업이 1대8이에요. 그러니까 튜터 한 명당 8명씩 소수정예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0-30명 돼버리면 또 못 봐주고 막 못 따라가는 사람 생기고 이러니까 약간 좀 화기애애한 동아리 같은 분위기로 그렇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대8은 처음부터 1대8이 최적의 멤버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막 1대12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팠나요. 그래서 8명이 제일 적당하다. 네, 4명 이런 너무 적고 그래서 8명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기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반이 지금 한 60 몇 개예요. 네.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건 이제 저희 그 운영 이사님이 황 이사님이. 신 이사님이 이게 신이사님. 출석 체크 쫙 다 보시고 뭐 맨날 그 만족도 조사 쫙 하고 또 이게 좀 떨어진다 하면은 바로 거기 있는 투사님한테 전화해서 연락드리고 수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막 이렇게 어제 피곤하셨나 봐요. 완전 디렉트하네요.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커리큘럼과 이제 복습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튜터님들을 다 이제 그 교육을 해서 튜터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 반을 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튜터님한테는 이제 뭐 월에 한 100 정도 그 수준의 이제 돈이 지급이 됩니다. 용돈. 네, 그러다 보니까 튜터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이고 또 왕초보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막 엄청 않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수법에 대한 건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IT,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업 처음에 사업할 때 IT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IT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개발자분들과 대화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었거든요. 많죠. 근데 이제 개발의 개자도 근데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일반인이 그런 개발자분들께 수업을 듣는 게 힘들진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튜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명이 있다고 했지만 면접은 한 400명, 500명을 봤어요. 엄청 떨어져요. 저희가 면접 보면. 어려운 거군요. 이 이유가 이 설명 자체를 개발자스럽게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튜터들 중에서는 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가 얼마나 개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안 중요하거든요. 왕초보 가르치기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 성격이 괜찮은 분들, 말을 굉장히 전달을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섭외를 하는 거고 또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법을 이제 강의를 하게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IT 산업과 좀 먼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자스러운 것과 개발자스럽지 않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떤 차이인가요? 좋은 그죠?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특별히 뭐 개발 용어를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조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 내가 학교에서 짝수라는 걸 배웠는데 짝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짝수가 뭐야? 짝수가 뭐야? 그러면 개발자스럽게 설명하는 건 이런 거죠. 나누기 배웠니? 나누기는 배웠어.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은 다 짝수라고 해요. 뭔가 맞는데 틀림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없네요, 정말. 근데 이해가 그렇다고 걔가 뭐 22,422를 2로 한번 계속 나눠볼까요? 조금 그렇죠, 설명이.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연수에서 홀수를 뺀 건 다 짝수라고 볼 수 있지.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닌데. 홀수를 아는 애가 짝수를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네. 좋은 설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설명 저희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밥상머리에서 하기 좋은 설명. 딱 숟가락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설명. 이런 거 이제 좋은 설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너 숫자 쓸 줄 아니? 자 그러면 2, 4, 그 다음 뭐야? 6, 8, 10, 12 이런 게 다 짝수야. 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수라는 개념 자체도 이미 다 탑재가 이렇게 슥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해할 수 이렇게 직관적으로 적당한 직관적. 비유와 적당한 비약을 있는. 네. 통해서 그 잘 이해시켜주는 분들을 개발사스럽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워낙 그 컴퓨터 언어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럴 수 그런 있지만 건가요? 직접 그러면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으신가요? 그죠. 초반에 저희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제 친구들 이제 오고 막 이랬을 때는 제가 강의를 했죠, 당연히. 초반엔 지인들도 오셨나요? 그죠. 그리고 초반에는 튜터도 뭐 지인털이야. 지인 야, 너 거기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자본 창업의 비결이다. 아유, 당연히. 무자본 창업의 핵심 지인털이. 지인털이. 작게 하라, 지인털이 하라.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돈을 먼저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 먼저 돈을 받아야지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 강의를 당연히 했고, 제가 이것도 제가 다 만들고, 뭐 다 했죠. 네. 다 했는데, 제가 많이 가르쳐봐야 8명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고액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튜터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봤더니 또 막 카톡방 같은 곳들을 찾아봤더니 개발자들이 이렇게 좀 사이드 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데가 투잡에 있었어요. 관심이 많은 개발자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올렸죠. 딱 그랬더니 고객이 있는 네. 곳에 홍보를 쫙 했군요. 들어왔고 쫙 다 면접을 받고 한 10분을 뽑았어요. 그 2기 때 10분을 네. 딱 뽑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타겟이 한 100명이었어요. 1기가 한 10몇 명, 한 15명 됐거든요. 2기는 100명 간다. 한 20명인가? 네. 모여가지고 투터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반이 안 모여서 폐강됐는데요. 네? 엄청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핑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태핑은 당연히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또 취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취했었어요. 그래서 쉬운 게 뭔가요? 이건 무조건 가는 사업이다. 이거 간다, 이거는. 약간 주식 치는 몰빵인군요. 이거는 가자 오늘 이렇게 갈 거야.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2기 때 진짜 퇴직금을 다 넣어가지고 광고비에다 썼어요. 안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네, 이렇게 엄청 많이 썼어요, 베팅을 세게 하셨네요. 네, 세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세게 했는데 과감하시네요. 그럴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좋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서는 그 얼리 어답터 중에서도 얼리 어답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픈빨.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새로운 거에 대한 오픈빨이 있는데 이게 안 해보신 분은 오픈빨이 계속 끝빨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저도 느낀 거지만 그 다음 스텝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2기 때. 그래서 2기 때 막 다 튜터님들이 그래도 모셔놨는데 막 다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난감하셨겠네요. 어떤 반은 막 2분 앉혀놓고 수업하고 막 3분 앉혀놓고 수업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너무 죄송하잖아요. 튜터님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엄청 적어져요. 그러면 어쨌든 그 비례대로 그러니까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래서 3기부터는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적당한 후기도 쌓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필도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가자 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발견하셨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에 헛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두 번째에 헛발질을 한 번 했어요. 그때 수습하느라고 엄청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죽을 뻔했겠네. 진짜 피가 말랐어요. 피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맨날 그 신청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막 이거 보느라고 주시창보다 더 열심히 보잖아요. 그 본다고 내가 뭐 본다고 더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헛가창 보는 느낌이랑 똑같아. 딱히 그렇다고 안 보면서 할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차근차근히 겸손하게.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음식점 오픈하고 네. 다 마케팅비 쏟아붓지 말고 다 맞아요. 이거를 이제 한 다음에 오픈빨 해라. 믿고 그것도 음식점도 오픈빨은 다 호기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 다음 다음이 또 거를 중요해요. 하면 안 돼. 맞아. 더 겸손하게. 그래서 내실을 이제 쌓아야지. 내실을 조금 쌓는 단계가 두 번째 스텝이고 세 번째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한 번씩 좀 풀어보는 거죠. 네. 카드들을.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월 3억 그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쉽게 찍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중간에 코로나 또 터져가지고 코로나 이거 오프라인 교육인데 코로나 터서 어떡하셨어요? 줄 환불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을 만약에 이제 하실 경우에는 어디서 내가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생각을 엄청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초반에도 인터뷰 많이 찍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장비 다 빌리고 하는 거 돈이 많이 들겠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한 번만 촬영해달라, 네, 뭐 그렇죠. 해달라, 이렇게 다 이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엔 다 드려야죠. 예. 초반에 무자본으로 사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인 찬스도 써야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모든 찬스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이제 뭐라고 해야지, 대표님 카이스트 나오셔서 제가 카이스트 훌륭한 학교인 건 알고 범규님도 훌륭한 분이신 건 알지만, 지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란 단어만 듣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왕초보 영어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디죠? 시원스쿨. 왕초보 탈출의 핵심이 뭐냐? 그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스파르타는 지금 둘 다 이제 곧. 슬퍼지는데. 범규님, 아무리 이제 뭐라고 해야지, 대표님 카이스트 나오셔서 제가 카이스트 훌륭한 학교인 건 알고 범규님도 훌륭한 분이신 건 알지만, 지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란 단어만 듣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저희가 그 브랜드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변천사가 네. 있어요. 초반에는 일단은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 이 자극적인 네, 굉장히 센. 이름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초반에 저희가 한 1기, 2기, 3기, 4기 한 이때까지는 좀 구질구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핵심이었어요. 네? 세련돼 보이지 않게 하라. 오히려 그런 게 핵심이었어요. 네, 그게 저희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이 다른 데들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프로덕트를 사시는 네. 건데, 제품을.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항상 뭐 다른 영어 학원들에서 보던 문구들이 세련되게 창창창창 적혀 있으면 과연 그거를 살까? 신생업체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그냥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한다. 예를 들면 저희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다. 내지는 띄어쓰기가 여기 쉼표가 너무 많다. 그거 그냥 늡시다. 아니 이거 광고용인데도요? 네, 그냥 늡시다 우리. 왜냐면 뭔가 얘네들은 진솔하다. 인간적이네요. 인간적이고 직접 썼다. 그리고 이거 치고 빠지기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거였군요. 네, 초반에 그랬습니다. 초반에 그랬고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되니까 그 구질구질하면 안 와. 그래서 세련되게 해야 돼. 이제 좀 세련되게 이제 바꿨죠. 이렇게 네, 많이.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었고, 지금은 이제 컨셉이 많이 정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훅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실제로 만든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성과를 보고 오시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죠. 이 수업이 이제 8주에 60에서 80만 원 사이 수업인데, 이걸로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제품을 하나 팔아서 10,000개씩 팔고 뭐 10만 개씩 팔고 이렇게 스케일업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몇 개씩 해서 지금 몇 명, 한 자릿수에서 500명까지 하는데,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스케일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코스트라고 하죠. 그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신도 많이 쏟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일단은 뭐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처음부터도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은 더 합니다. 아까 전에 온라인 이렇게 막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막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또 되게 쉬운 예. 이범규가 갑자기 냉동
딱 해동만 하면 되는 순댓국을 쫙 팔아가지고 여기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데 납품합니다. 네네. 이런 거는 스케일이 나오죠. 다시 그렇죠. 말하면 이런 거는 뭐 오늘 10개 팔고 내일 100개 팔고 그 다음 10,000개 팔고 이런 거 가능하죠, 그죠? 네. 그치만 그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이범규가 어디 뭐 굴러먹던 애가 순댓국 만든 거 누가 사겠냐는 거죠. 네. 근데 순댓국집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먼저 그 맛집이 된 다음 원주 순댓국집.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냉동으로 판다 이런 팔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똑같습니다, 거군요, 저희도. 원리가.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저희의 저력을 보여드리고 네. 브랜드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 순댓국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코스트코에서도 맛보실 수 있도록 냉동 순댓국 팔듯이 이해가 쉽네요. 이제.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숫자들 저희가 이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초보 영어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디죠? 시원스쿨? 시온스쿨이죠. 근데 이제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 약간 왕초보 코딩 교육의 시온스쿨 같은 거를 꿈꾼다라고 언뜻 지나가다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아직도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는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코딩을 배우러 오시는 맞아요. 것 맞는 같거든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왕초보인 내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됐냐? 이게 두 뭐가 가지인 것 달라지냐?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딩을 배워서 내가 뭐가 달라지냐. 그쵸. 두 번째는 이 왕초보 탈출의 핵심이 뭐냐. 그쵸, 이런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코딩을 배우면 뭐가 달라지냐. 그쵸. 이거는 조금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당장 뭐 글로벌한 외국인과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야가 많이 넓어지죠. 왜냐면은 뭐 저쪽 미국 소식이라든가 전 세계 소식도 괜히 눈에 더 들어오고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해외랑 뭐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제 쉬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코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딱 배운다고 이것을 가지고 뭐뭐뭐를 딱 내가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뭐뭐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이렇다기보다도 제일 큰 거는 이 삶에서 갖는 이 안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코딩 너무 중요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이제 배워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내가 그걸 배웠어, 나는 그래도 이게 뭔지 알아는 듣겠어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 이게 굉장히 언젠가는 푸셔야 될 이슈고요, 여하튼 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삶에서 코딩을 할 줄 알고 뭐 이러면 이제 IT, 대부분 이제 IT랑 이제 연관이 있으니 회사들이 네.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좋고. 예를 들면 제가 마케터다 이러면 제가 코딩을 조금이라도 알면 프로덕트 팀, 개발팀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고 뭐 거기에서 또 일을 사이드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겠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요약하면 핵심은 네네. 그건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없어지면 뭐가 좋으냐면 뭐 저쪽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했어? 그럼 찾아봐. 그쵸. 약간 그러고 또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배우기 전에 분들은 맞죠. 대부분 피하죠. 나는 잘 모르고 그럼 내가 개발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비유가 맞는지 봐주세요. 내가 이제 영어를 ABC라도 조금 배우면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건다고 해서 내가 두렵진 않거든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내진 않더라도 길 물어보면 left, right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에 반해서 영어에 대한 ABC도 모르면 외국인 다가오는 순간 무섭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지 프랑스어를 쓰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약간 그런 이런 느낌입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 투자를 안 받으신 맞아. 못 그죠?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으신 스파르타 코딩 못 클럽의 둘 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투자는 왜 안 받으시고 언제 VC도 그 벤처 투자를 해봤으니까 그죠, 예. 언제 투자를 받는 게 좋다, 이런 꿀팁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안 받냐? 왜 안 받으세요? 주변에서는 뭐 받아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셨었고 지금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 받아야 될 이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음으로써 지켜드릴 수 있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받아야 될 필요성이라 함은 일단 돈이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면 일수록 이제 받으면 좋고. 근데 보통 회사가 돈 없어서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돈이 없어서 투자 받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야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더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돈으로는 좀 부족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벌긴 뭐하는데 지금 있는 돈은 부족해.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더 빨리 그럴 때 이 성장하려고. 시간을 돈으로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그 투자를 받았을 때 지켜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120% 확신이 있으시면 돈을 그냥 빌리시면 돼요, 은행에 가서.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투자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을 판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피를 섞는 게 아니라 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거의 결혼에 가깝다고 그쵸, 네. 컨셉은. 그쵸? 그래서 근데 이 VC들이 그러면은 이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뭐 한 20-30년에 걸쳐서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이커브. 네, 이런 걸 이제 제이커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다음 방향성, 가능성, 이게 이제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지금 둘 다 너무 이제 곧. 슬퍼지는데. 아직은. 아니, 그렇다기보다 저희는 아직은 너무 이렇게만 회사를 드라이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가다가 기회가 맞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 아직 그래도 저희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못 벌지는 않고 있고, 또 덜 써서 이 기조를 유지하자 차라리,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능성이 보여서 네. 그들에게 확실한 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네. 또 신뢰를 드릴 수 있을 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랑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를 해보신 경험으로 투자 받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좀 공통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왜냐면 재밌는 게 어떤 데는 팀이 너무 좋아, 어떤 데는 그냥 시장이 너무 좋아, 시장. 어떤 데는 뭐가 너무 좋아, 이런 게 다른데, 뭐 굳이 공통점을 뽑자면 한 가지 뭔가 특출난 이게 있어야. 어느 날 김봉진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방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석을 이렇게 해서 모든 모서리를 들려고 하면은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한 모서리만 잡고 이렇게 딱 들어야 이게 방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뭔가 결국에는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고 나를 어필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어필될 거냐를 딱 짚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셀링 포인트, 키 포인트. 네, 이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 투자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투자자 말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창업을 하기 전까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들에도 보면 뭐 벤처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네, 뭐 몇백억을 투자받았네, 몇십억을 투자받았네, 그러면 와 대단해 보이고 나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모델들을 놓고 봤을 때 진짜 아마 5%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패션 샵을 차렸어요.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요리 하시는 분이 자기 그 요리 샵을 차렸어요. 거기는 굉장히 그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오늘 10,000원에 팔던 요리를 내일 100만 원에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사업은 못난 사업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사업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개인에게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VC가 하는 조언 중에 대부분은 사업을 위한 조언이 있고요. 또 VC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들에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돈을 쓰더라도 성장하세요. 3년 뒤에 벌면 되지. 이런 조언을 투자를 안 받은 입장 아니면 투자를 계속 계속 받으면서 가지는 않을 회사들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맞는 조언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사업을 공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조언들.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봐라. 아니면은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팀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들을만하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모두가 VC가 생각하는 곳에 해당하는 조언만 들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C 조언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업이 잘 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망하지 않고 그 창업자가 지치지 않고 사업적으로 고객한테 혜택을 주면서 성장하는 게 그게 지금 맞아요. 약간 키포인트를 인 거를 놓치면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판다 이러면 그 VC의 조언보다도 그 우리 막 TV에 나오는 막 그 불고기 팔아서 대박 나신 서민 가부 이런 나오시잖아요. 장인들. 그런 그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진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도 있고 귀천이 없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젊은 창업가로서 좀 철학이나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삶을 살아간 게 별로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담론을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에 빗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우리 회사가 1원이라도 벌고 있으면 1원이라도 벌고 네.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밥 다 사 먹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돈은 못 남기지만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가 항상 남기고 있으면 네. 그럼 그거는 실패일까? 아니면 그거는 아직 진행형일까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실패로 정의하는 순간 실패다라는 생각이 부쩍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용기로 내가 놓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가 1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이거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내가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배울 수 있는 뭔가 체력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쿼라라는 네. 서비스인데 거기에 누가 이제 질문을 올렸었어요. 40 몇 살이 창업을 하기에 늦은 나이인가요? 네. 이런 질문인데 네. 그 질문을 딱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늦깎이 창업자지만 대박을 나신 분들이 다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이걸 창업했던, 내가 정말 유명한 링크드인이라는 엄청 유명한 사이트도 있고 뭐도 있고 많지만 내가 그걸 창업했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내가 그건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내가 그건 50몇 살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예순도 있고요.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하신 아저씨도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도날드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범규 대표님, VC 개발자 그리고 이번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인가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뭔가요? 아까 네. 시작할 때 뭐였죠? 지적인 여러분.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멘트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